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 영상은 총 2편으로 제작되었으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2부에 속합니다. 1부를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공항의 편리성과 서비스뿐 아니라 방역과 여객 안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코일9로 인해 이러한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코일9의 확산이 극에 달할 당시 영국에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멀리 떨어진 일본에서 그 바이러스가 곧이어 발견됩니다. 일본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소식이 나온 후 곧바로 입국 규제 등 차단막 강화를 결정했으나 이 같은 조치는 무용지물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내의 변종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변종 확산의 범인은 바로 일본 공항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NHK에 따르면 수도 도쿄도에 거주하는 30대 항공기 조종사와 그의 가족인 20대 여성이 변종 코일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공항 검역소가 아닌 일본 내 시중 의료기관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변종 코일9가 공항 검역소 외에서 확인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조종사인 남성은 영국 런던에 머물다 일본에 들어왔고 여성은 영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남성은 항공기 조종사라는 이유로 공항 검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방역의 관문인 공항을 너무나도 쉽게 통과한 남성을 통해 일본 전역에 변종 바이러스가 퍼진 것입니다. 다무라 노리히사 일본 후생 노동상은 영국에서 귀국한 5명이 변종에 감염됐다. 공항 검역소에서 감염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은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검역에 실패한 일본은 그 후 2차, 3차 감염 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누적 확진자가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심각한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나리타 공항이 현재 일본 내 최악의 코일9 상황을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리타 공항은 도쿄 국제공항과 함께 도쿄의 관문 중 하나로 일본에서 손꼽히는 큰 공항입니다. 코일9가 심해졌을 당시 일본으로 입국하려면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 중 한 곳으로 입국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로 가려면 무조건 나리타 공항을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관문의 방역이 너무도 허술하게 뚫리면서 나리타 공항의 신뢰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리타 공항의 방역 허점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 4월 코일9 초기에 나리타 공항에서 미국 입국자 90여 명이 입국을 했는데 강화된 검역 단계가 있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국 시카고를 떠나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ANA 항공 승객 76명과 승무원 16명에 대해 코일9 확산 이후 적용된 14일간의 격리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채 입국시킨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생성은 시차 계산 등의 착오가 있어 이런 검역 실수가 발생했다는 재미있는 핑계를 댔는데요. 시차하고 방역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뒤늦게 검역소에서 승객 명부 등을 받아 자택 대기와 대중교통 이동 자제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검역 실패를 실수라고 변명하는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공항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던 나리타 공항은 이제 실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리타 공항이 폴란드 신공항 수주에서 탈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역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의 아날로그식 사고방식과 늦장 대처, 은폐, 핑계 등 많은 부분들이 방역 허점을 만들어냈고 이런 상황이 전부 예견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인천공항의 폴란드 신공항 수주를 도왔다라는 반어적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 폴란드 신공항 자문 경쟁에서 인천공항과 나리타 공항이 정면으로 맞붙었지만 인천공항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공식적으로 인천공항이 나리타 공항보다 우월한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의 방역 노하우는 인도네시아에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인도네시아 제1항공사와 인천공항 발리공항 코일9 위기대응 컨설팅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계약을 맺은 이 공항은 세계적 관광지인 발리의 관문이지만 코일9 확산으로 수개월째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마비된 상태입니다. 발리공항은 연말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는 것을 목표로 공항시설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의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컨설팅이 끝나면 발리공항의 방역체계를 여행사와 호텔, 리조트, 렌터카 업체 등 현지 관광업계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 방역과 공항 비상 운영체계 선제적 가동, 위생 강화 등으로 인천공항의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환경을 분석한 뒤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이용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과 발리공항은 지난해 해외 사업 동반 추진 및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으며 인도네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주요 해외 공항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앞서 인천공항은 코일구 안심공항을 선포하며 출국하는 승객에 대한 3단계 발열 체크를 도입했습니다. 여객 터미널에 들어오기 전 보안 검색을 앞둔 출발층, 항공기를 타기 전 탑승 게이트에서 각각 발열 검사를 하는 등 모든 출국 과정에 꼼꼼한 방역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인천공항의 출국 여객 3단계 발열 체크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이런 방식이 세계적 표본이 될 만하다. 미국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감염 확산 지역에서 들여온 여객은 전용 입국장을 통과시키고 항공기도 별도 주기장을 배정했습니다. 고열 등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여객은 입국 단계에서부터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상주 직원 간 감염은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역 시스템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공항 방역 인증까지 획득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해외 여러 공항에서 인천공항에 컨설팅을 해달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공항공사는 인도네시아 발리공항에 대한 컨설팅을 계기로 이번 폴란드 신공항 컨설팅까지 수주하면서 앞으로 대규모 해외 공항 개발 사업 수주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항공 경제, 외교적 중요 노선에 특별 출국 절차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입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편을 통해 마스크, 진단키트, 의약품 등 우수한 K-방역 물품을 수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도 일부 지원합니다. 앞으로 국가 간 방역체계 신뢰를 전제로 점진적 국제선 운항 재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산업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향후 2에서 3년간은 매출이 회복되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등 언택트 요소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집단 면역을 이뤄 코일구가 종료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은 비대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기업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항공업 전성기는 도래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도 국내 항공산업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코일구 상황에서도 국내 노선 수요가 살아나고 화물 운송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K-방역으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발리공항과 같은 사례로 기내와 공항 방역 등 전염병에 강인한 항공 시스템의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에 치우쳐 있는 국내 항공 수요가 외국인 방한객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청정한 국가 이미지로 환승 수요나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관광 상품 개발을 선도하거나 변화에 신속 적응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게 된다면 향후 세계 공항 시장에서 지배력을 높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일구가 끝나서 다시 예전의 한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